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구불구불하던 곡선의 해안가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반듯한 직선이 됐습니다. 서해 중심의 항구도시 인천. 1883년 개항 이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인천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탈의 바다, 피난의 바다라는 아픈 물결을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도에 떠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작은 포구들의 바다가 됐습니다. 오래된 포구의 기억을 찾아서 긴 시간의 그물을 펼쳐봅니다. 공장 굴뚝 연기가 길게 기지개를 켜는 아침. 북성 포구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한때 수도권 최대 어항으로 활기를 누렸던 북성 포구. 70년대 후반 수산물 공판장과 어시장이 연안보도로 옮겨가고 보둣가에 속속 공장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구에 남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포구로 몰려드는 사람들, 드디어 때가 된 모양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밀물, 물이 차오르는 갯골 따라 조업을 마친 배들이 돌아옵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귀향의 풍경.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모습이죠. 배가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선상파시 역시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판장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배 위에서 사고 팔리는 생선들. 육지 냄새 한 번 맡을 새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흥정 소리 넘실대고 바닷물 먹은 지폐들 오가는 바다 위의 어시장. 새우 사세요. 3만 원씩. 잡새우 15,000원. 대하도 4만 원씩 드려. 뭐 드려 언니? 살아계시 뭘로 주세요? 살아계셔 다. 두 마리에 이거 15,000원 줘. 아우 징그러. 어떻게 생겼니? 아유 다 베렸다. 네. 아우 그만큼 물건이 싱싱하고 좋아서 여기는 그래서 손님들이 찾는 거야. 꼭대고 먹은 거는 여기는 금방 잡으다가 금방 소매잖아. 어시장에 빵에 들렸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우리가 잡아와서 직접 넘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지. 그거 하나 보고 오는 거야. 북성 포구 파시가 시작된 건 1970년대. 어판장이 연안보도로 옮겨가면서 팔곳 잃은 어부들이 가판 위에 직접 시장을 열었답니다. 한창 때는 어선 100여 척이 즐비할 정도였다니 그 인기 짐작할 만하지요. 처음 왔습니다. 이게 이 배가 들어가지고 이 물때 맞춰가지고 이게 와야 잡지 못 봅니다 이게. 네. 어떠세요 소감이?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어떤 점이 신기하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생각에도 속는 것 같지 않고 싱싱하고 양도 많이 주고 금도 주고 사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 참 좋아 분위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 상인들도 좀 친절하고 또
또 모르는 거 좀 가르쳐주고 또 물건도 싸고 여러모로 좋아.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무사람, 갯사람 한데 어우러져 싱싱한 삶을 나눕니다. 파시에선 망설여선 안 됩니다. 언제 시장이 파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눈 크게 뜨고 바짝 촉을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이요. 저기 저건 뭐야 저건? 잡죠? 15,000원. 이거 갖다 해. 10,000원씩 줄게. 10,000원씩 준대 응. 잡죠. 대충 알지. 우리 배 올라오는 사람은 우리 배만 올라오고 또 딴 배 갈 사람은 딴 배 가고 그렇지. 다 단골들이야. 여기 나오는 손님들이 대충. 옛날에는 진짜 발 들을 수가 없이 그냥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매립된다 뭐 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오면 사람 쓸 수가 없었어. 세월은 풍요의 추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풍요가 비켜간 자리엔 넉넉한 인심 차오릅니다. 가로등도 깜빡 졸고 있는 새벽. 북성 포구에 드나드는 어선들은 대부분 이곳 연안부두에서 조업을 나갑니다. 출항 시간은 물때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새벽 2시. 뱃머리가 컴컴한 바다를 가릅니다. 바다의 시간표를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장준호 선장. 백령도가 고향인 그는 평생을 바다와 벗하며 살아왔습니다. 계절 따라서 고기 따라가는 거지. 지금은 김장철이라 새우밖에 없어. 새우하고 꽃게 좀 뭐 대화 좀 잡고 그래요. 2시간여를 달려 조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에 물때가 훤한 베테랑 선장은 가장 조업하기 좋은 유속이 느린 때를 맞춰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첫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 종류의 구애 없이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그물.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가지각색 물고기들과 눈맞춤하는 재미 쏠쏠합니다. 대하에 광어, 박대, 조기까지 파시에 나가면 환영받는 녀석들입니다. 삼계장 보이냐? 앞으로 바짝 밀어! 저기서 가구다 내려놓고! 새벽 2시부터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고된 뱃일. 아이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한테. 뭘 말을 나한테 일부러 하고 쓰라고 그거 준 거지? 근데 또 높구나? 못 봤지 그거. 이 뱃사람들이 힘든 거야. 보편적으로 거의가 다 야간 작업이잖아, 이게. 고기 걷어야지, 뭐 해야지. 힘들어. 조금 때 되면은 그물을 다 철수를 했다가 다시 매야 돼. 조금에 그냥 놔두면 그물에 풀이 돋아갖고 못 해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물을 띄워서 섬이나 육지에 갖다 풀어서 말려서 같이 다시 갖다 달아야 또 조업을 하는 거야. 언제나 만선이기를 꿈꾸는 마음은 어부들만의 바람은 아닌 모양입니다.
눈 밝은 갈매기들이 뱃전을 맴돕니다. 항상 이렇게 쫓아다녀요? 네. 갈매기는 배 없으면 못 살지. 배마다 다 생선이 있기 때문에 배마다 다 그래. 아, 배 맞아요. 생선을 버리기 때문에 고급 먹으려고. 새벽 조업 마치고 무트로 돌아가는 시간. 아침바다가 붉은 빛으로 어부들의 고된 어깨를 안아줍니다. 이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 그대로 선상파시를 열기만 하면 그만.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배가 폭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지선에 정박을 합니다. 어르신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2시. 왜 그런 거예요? 물이 나갔다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지금 이거 빠지고 움직이니까 물이 빠졌다 이게 들어와야 진짜. 그러니까 아직 바다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셈. 북성 포구 앞 갯벌, 일명 십자수로라 불리는 이 물길에 다시 바닷물이 차오를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물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원들은 손을 놓고 쉬지 않습니다. 잡아온 생선을 보기 좋게 간추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품의 자식 밖에 나가 흉이라도 잡힐세라 매무새 챙겨주는 부모님 같습니다. 이 정도 꽃단장이면 어디 내놔도 흐뭇하겠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바다가 북성 포구로의 입성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물이 차오른 갯골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먼저 온 순서대로 한 척씩 배가 들어갑니다. 좁은 물길을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한 서로 간의 규칙이랍니다. 바다 위 푸른 성 위를 여행하네. 물때를 기다린 건 파시를 찾은 손님들도 마찬가지. 시작된 이야기 뱃머리가 포구에 닿기 무섭게 가판 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나는 너를 찾아서 선상파시가 시작됐습니다. 코끝에 갯냄새가 대롱대롱. 오늘도 손님들은 포구와 기분 좋은 안부를 나눕니다. 여기다 낙지 잡아. 자꾸 이런 추억들이 사라져가지 않을까 하나하나가. 또 이래서 직접 보고 싱싱한 걸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하니까 이게 사라져버리는 건데 모르잖아. 그래도 이런 옛 정치가 남아있고 완전히 안 없어졌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뭐. 왜냐면 이런 거가 있으면 또 점차 다시 복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예 없어져 버리면 복원도 못 시키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물때에 맞춰 반짝 열렸다 사라지는 북성 포구의 파시. 사람들은 바랍니다. 40년을 이어온 이 풍경만큼은 반짝 사라지지 않기를. 세상의 속도에 함부로 떠밀리지 않기를. 새벽 2시
만석 부두의 어둠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낚시 가게를 꾸려온 김분여 씨. 물때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느라 밤잠 잊은 지 오래입니다. 여름에는 4시에서 4시 반 이렇게 4시부터 배가 나가거든요. 그게 더 바쁘지.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야지 4시 손님을 받으려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점점 늦춰졌는데도 하물며 손님들이 일찍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 몇 번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33-4-7호. 성함이 한직 씨하고 같이 오시죠. 상벽 씨, 야, 안녕하세요. 여기다 적으십시오. 올 때마다 적어야 돼요? 올 때마다 적어야 돼, 이거는. 대충 적으면 되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정신이 좋으면 괜찮을게. 무슨 소리 해. 아씨, 날 보고 적으래. 만석 부두는 북성포구와 함께 1970년대까지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습니다. 무수한 어선들이 배전에 물 마를 날 없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그러나 포구의 젊음은 세월에 꺾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누구? 옛날보다는 죽었죠. 배가 100대가 넘었어. 낚시 다니는 배가. 인원수는 그때 10명씩, 12명씩 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생각을 해봐. 100대가 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지. 여기 길을 잘 걸어다니질 못했어. 차가 그리고 차가 지금 차보다 더 적게 오면 와도 그 100대가 다 나갔으니까 한민철씨. 거기 쓰셔야 돼. 됐어. 누구야? 아씨, 이거 하나 누구야? 일로 와봐요, 아씨. 일로 와봐. 누구, 이 밑에 사람 누구야? 출항 신고를 끝내자 강태공들의 마음은 이미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출항 시간은 물때와 어종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여기 가깝지, 교통 좋지. 저기 밑으로 가면 멀다나 힘들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차 끌고 다니기. 여기 가깝고 좋아요. 진짜 교통 좋고. 부둣가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기대와 설렘이 이제 바다로 달려갑니다. 배에 오른 지 약 2시간. 낚시꾼들이 말하는 일명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인천 앞바다. 사계절 다양한 어종이 올라와 손맛 흐뭇하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바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주꾸미. 잠 한 2-3시간 자고 오나? 이렇게? 어차피 새벽 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그날 하루 가면 피곤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뭐 거뜬하고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바다에 와서 물 보고 배 타고 맑은 공기에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저를 별로 타지 않는 주꾸미 낚시. 게다가 전용 바늘 하나만 있으면 미끼 없이도 낚시가 가능하다는데요. 뭘 한 입 먹지도 않고 제 몸 내어주니 낚시꾼들은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육지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 풀어놓을 바다를 그리고 바다 사람들은 늘 무사히 돌아가 몸을 누일 육지를 그리워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 포구에서는 서로 다른 그리움이 쌓입니다. 같은 시간 만석부두 낚시가게. 네. 안 되는데. 지금 인원이 오바야 4명이 오바됐어. 네. 하여튼 이따 전화 드릴게. 네, 예.
낚싯배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면허십니다. 뭐 7명인가? 안 나왔죠? 없죠? 토요일날 나가. 아니 그러니까 망들이 네네네. 더 나가면 되지. 여보세요, 면허십니다. 내일은 배가 없습니다, 망둥이 배는. 망둥이 배는 없고 16일날, 17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시려면.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았지만 정작 바다를 누비는 시간보다 포구에 정박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부부의 고된 일터이자 소박한 삶의 보금자리인 만석부두. 아니, 전화해야지, 안 돼. 왜? 돈 가지러 들어가야 돼. 22億.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게 만석부두가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지.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돈 피카푼이라고, 솔직해서.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과일도 사다 먹고 그러지. 이제는 건강이 최고야. 딴 건 싹 없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남한테 꾸려가지 않고 돈 벌어서 먹고 그거지, 그거야. 새끼들 건강하게 살고 그거지. 딴 건 없어. 딴 욕심은 없어. 지금은 돈 욕심 내봤자 되지도 않아. 세상이 이러니까. 여자 좋은 거 주고 쬐끔만 주지. 27 청춘의 나이로 만석부두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 삶의 기억들은 고스란히 포구 골목 어딘가 남아있겠죠. 만석부두와 접한 작은 동네. 이곳은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갯벌 온막에서 시작해 나무와 슬레이트 지붕을 켜켜이 얹고 살아온 세월들. 굴곡진 삶의 기억은 골목을 타고 넘어 인근 화수부두까지 이어집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옛 포구의 기억과 골목의 역사를 따뜻하게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색이 시간의 흔적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재 같은 거 가로 열고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뭐 목판에 사진 새기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생각은 기본적인 그래도 사진의 원리 정도는 뭐 사진에 필요한 것들, 뭐 빛의 종류나 혹은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인천에 있는 서민 거주 지역, 바닷가 마을에 있는 서민 거주 지역이고, 그런 서민 거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다양한 사람들의 삶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무언가 문화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던 거고요.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창작 집단 도르리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화가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골목에 배어있는 촘촘한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택했습니다. 만석부두와 괭이부리 마을이라 불리던 작은 동네 이야기는 몇 년 전 동화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포구들이 뭐 장사를 하기 위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뭐 즐기고 가는 그런 곳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인천이라는 도시 안에서 공장들이 가진 의미, 노동하는 곳이 가진 의미, 그리고
피난 오신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엉겨 있고 그랬었던 곳이고요. 지금도 역시 부두에서 이제 북성포구 같은 경우는 조업을 하러 나가는 배들이 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거죠. 사진가이자 작가인 유동훈 씨. 사실 그는 만석동 동네 주민으로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생애 많은 시절을 함께 보낸 곳.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은 곧 삶에 대한 애정이겠지요. 그는 지금 오랜 기억을 사진 속에 인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윗동네가 한 반 넘게 철거됐거든요.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분들의 삶이 담겨 있는 집들인데 이게 일순간 무너진다는 게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해서 철거하기 전에 집 벽을 석고로 떴어요. 석고로 떠서 그 감광제를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그 동네에서 찍었었던 사진들을 암실 작업을 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골목에서 주워온 돌, 그 위에 사진이 입혀졌습니다. 버려지고 잊힌 것들이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삶이 힘들어도 딛는 땅이 비좁고 초라해도 골목 안에서는 늘 훈훈한 정과 사람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기억의 고향. 그는 사라진 포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고. 이 날거름한 동네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까지 같이 이해를 하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갈 수 있는 동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조업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삶의 양식과 물리적인 공간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곳을 거쳐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도 함께 없어지는 거고, 삶도 잘 기억되지 않겠죠.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지면은.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서해 끝섬, 인천에서 뱃길로 227km, 쾌속선으로 4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백령도입니다. 용기포 신항은 멀리에서 온 육지 소식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인데요. 하루 4번 날이 험하면 뱃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백령도를 미지의 섬이라 부르곤 했지요. 한눈에 다가오는 때묻지 않은 자연, 가히 서해의 해금강이라 할 만합니다. 5,6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백령도. 주민 절반이 군인과 그 가족이라 하니 새삼 북한을 지척에 둔 섬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백령도 토박이인 사진작가 김남석은 아주 오래된 포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가 자주 다니진 못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저기 인천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배 오면은 배 마중 나오고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지. 이제 소식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소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껏해 라디오나 뭐 동네 하나둘 있었을까? 이때 인천 소식을 들어야 돼. 외지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섬이라는 자체는 폭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병원을 가든 뭐 어디든 가든 이 폭우를 통해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폭우가 없으면은 이제 이 섬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고립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외딴 섬에서 포구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포구는 육지로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사람과 물자, 문화가 드나드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죠. 또한 황해도 장산곳과 불과 17km 거리에 있던 백령도는 먼 옛날 서해와 황해 물길을 자유로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다는 자유롭습니다. 구름도 산 이마를 넘어 저만치 북녘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의 아픔은 백령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곳. 심청각은 백령도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에게는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소입니다. 네, 북한 땅입니다. 쭉 저쪽이가 인당수라고 그래 끝에가. 그래가 쭉 내려가지고 이게 포가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거기까지가 70리. 그래서 장산, 이게 긴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산 70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저쪽으로 못 가지니까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사이로 저 중국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뭐 지금 이렇게 빤히 보면서도 못 가니까 이 실향민들이 100년도에 그 통일되면 가겠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못 가는 그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죠. 가끔씩은 이제 도시에서도 살다가 북한이 가차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고향 하늘 바라보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눈물도 흘리고 가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언제 하루속히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좋아져가지고 그런 마음대로 왕래하는 날이 고독했죠. 느닷없이 터진 한국전쟁. 많은 이들이 준비도 없이 고향을 버려야 했습니다. 황해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백령도로 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가리라 했던 기약은 이제 70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령도 곳곳은 날이 저물면 들어갈 수 없는 군사 통제 지역입니다. 해 뜨면 오고 해 안 뜨면 못 오죠.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네,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이게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데요. 금방 갔다가 갈 줄 알고 나왔는데 산발선에 그어지면서 못 들어갔죠. 해코다 여기서 백령도도 많이 살고 대청도도 그렇고 섬에서도 많이 살려요. 지금 여기서 굴 따고 이런 잡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밀가루가 많이 나왔죠. 아니, 일하고선 일당으로 밀가루 받아가고 이제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 옛날 피난길의 기억을 아프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김남석 작가는 우리 모두가 그 세월을 보듬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세요. 이거 낚시들 같았네, 이거. 네. 할머니. 뒷밭에. 텃밭에? 네. 네. 뭐 하세요? 양파 심어요? 나예요. 우리 어머니와 다름없죠. 지금 이분은 네, 우리 아들이나 같아. 네, 북에서 피란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빈몸으로 내려왔잖아요. 피난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 가진 고생을 다 고초를 겪고 그런 분이신데. 저 북한 바라다 봤어요? 네. 갔다 와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왔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 건 모르고 잠시 피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올 때. 더 아픈 게 왜냐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내가 2살 딸을 얻고 왔던 거 6.25 사변 때 4살 난 걸 할머니가 데리고 선발대로 내가 먼저 갔거니 너희들은 다 뒷수습을 해가지고 와라 하고서 할머니가 배 타고 먼저 갔어요. 근데 그 딸 지금 73살 났어요. 내가 20살 나서 22살 나서 낳았던 딸이 한 번도 못 보고 부모님들도 못 보고 그 딸을 그렇게 떨어뜨리고선 뭐 그 바라다 보면서 애타한 생각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딸이 지금 73살 났는데 한 4살 나서 떨어지고선 한 번 보기도 못하고. 가장 아픈 기억이자 서늘한 그리움으로 피어오르는 이야기. 바다 건너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고향을 할머니는 70년간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캄캄하게 저문 기억들 사이로 다시 백령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백령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포구, 두모진입니다. 두모진을 제대로 보고 느끼려면 해상 유람선에 몸을 실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 해안선을 따라가기 앞서서 잠시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저 멀리 보여지는 전체적으로 북한 황해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12km, 시간상으로는 1시간 이내로 가지만 저 오른쪽 황해도 끝단 부분이 장산곳이라는 지역이고 그 옆에는 큰 바위의 위치가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라는 곳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눈앞에 저기가 우리 땅인데 그 통일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왕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거기 그 심청이의 전설이 얽혀진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부모님들 원적이 황해도예요. 가보지는 못하고 먼 발치 이렇게 바다 건너서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9시 방향 묵직한 이 거대한 바위가 백령도에서 최고 백미를 자랑하는 선대한 바위. 그 역사 속으로 장군들의 백미를 갖추며 해연선을 따라 이제 개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북한의 추억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 해서 이름 지어진 두모진. 바위 쪽으로 머리를 맞댄 관광객들의 모습도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장엄하게 펼쳐진 기암귀석들, 무려 10억 년이라는 자연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바다의 덧셈과 파도의 뺄셈이 만들어낸 겹겹의 무늬들. 무수한 세월에도 백령도의 자연은 올곧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육지 손님들로 그득했던 콩돌 해변이 한산해졌습니다. 백령도에 날선 겨울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쉼터는 겨울에는 쉬어요. 이제서부터 쉬기 시작해요. 이제 추우면 여기 손님이 안 오시거든요. 오늘은 쉼터의 마지막 손님을 치르는 날. 음.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건데 올해는 배가 잘 안 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이 부니까 계속 배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문을 닫는 거죠. 늘 그랬듯 썰물처럼 계절이 지나가고 밀물처럼 쉼이 찾아왔습니다. 꼬들꼬들하네 했네. 이제 몸이 아프면 인천 가서 병원에 가고 또 놀러도 가고 이제 못 놀한 거를 가서 우리도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구경도 다니고 또 모여서 놀기도 하고 여기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인천 가서. 햇볕이 쪼개지고 바람이 날을 세우는 백령도의 겨울. 폭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다에 깃든 생명들도 저마다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피곤할 거야. 어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그제 바위에가 못 올라가 있었을 거라고. 파도가 심하니까 이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저 꼭대기로 많이 올라갔네. 그래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 바다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녀석들. 천연기념물 331호 잔점박이 물범입니다. 겨울이 되면 물범들은 북한 바다를 건너 중국 랴오뚱만까지 대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봄이 되면 다시 백령도로 돌아오는 것이죠. 1950년대만 해도 8천여 마리가 백령도를 둥지 삼아 이곳 어부들과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반갑죠. 이게 그 집에 키우는 그 동물들도 개나 고양이나 집에 가면 반갑다고 맞이하잖아요. 이게 물범들도 여기서 이제 전복 같은 거 채취하다가 해산물 채취하다 마주치면은 반갑다고 와서 이 오리발 있잖아요. 이게 오리발 그것도 물고 땡기고 장난도 하고. 근데 어민들한테는 조금 애물단지야. 고기도 어민들 잡아먹을 거 잡아먹고 또 어망도 찢어놓고 고기 꺼내 먹으면서 이게 어민들은 좀 애물단지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야지. 백령도의 어부 김진수 씨는 이젠 물범 지킴이를 자처합니다. 겨울이 되면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배웅하듯 물범들에게 살뜰한 인사를 건넵니다. 춥기 전에 빨리 가야지. 갔다가 내년 3월 달에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춥기 전에 빨리 건너가고 내년 봄에 보자. 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물범들은 북녘 땅의 소식을 가득 안고 백령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해의 가장 끄트머리, 뜨거운 아침 해를 보며 출발한 14,863km의 여정. 대한민국 포구를 따라 떠나는 만리 물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구불구불 해안선 따라
바다가 내어준 싱싱한 해산물과 천혜 자연을 만났습니다. 포구에 정박된 긴 세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정겨운 포구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갯벌처럼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은 얼굴들, 굽이진 해안처럼 허리가 휘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해 최북단 백령도, 포구만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가 영 끝은 아닙니다.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파도는 쉼이 없습니다. 어부는 오늘도 힘껏 배에 오르겠지요. 포구는 늘 시작입니다.